볼까요? 자, 세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핏대를 좀 올렸더니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조금만 핏대를 올려도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합니다. 제가 이런 증상을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갱년기다 라고 하시는데 갱년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제가 핏대를 많이 못 올릴 것 같아요. 제 건강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자, 이 와중에 또 계속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계속 좀 시비를 거신 분들 계시는데 예. 그럴 분들은 그냥 오지 마세요. 예. 구독 취소하고 나가주셔도 됩니다. 예. 오지 마세요. 제가 정청래냐 박찬대냐 이거는 마치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라고 묻는 것과 같다라고 했는데 예. 푸른님께서 똑같은 말씀 해주셨어요. 리치우머님, 과잉 반응하는 어떤 유튜브를 지목해 주셨고, 또 뭐 하는 건지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예. 그런 사람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돈벌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는 사람들은, 예,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세요. 이런 사람들 유튜브 보지 마세요. 예. 자. 세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법정 전략이 스텝 꼬이기 시작했다. 윤석열이 나름 법정 전략을 막 세워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법정 전략이 안 먹히고 있다. 심지어 읍소마저도 안 먹히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세 번째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죠. 제가 이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고 개인적으로 좀 가까웠다는 얘기도 좀 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제가 한 번도 법리라든지 법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이 사람 술 먹는 얘기, 노는 얘기 이런 건 잘 하는데 법리 얘기를 참 안 합니다. 제가 이 윤석열과 가깝게 지내던 그 시기에도 저는 이 윤석열이 당시에 검사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검찰청 직원인 줄 알았어. 그 정도로 이 법리에 대해서는 좀 무식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하지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법정 전략, 법정에서 어떻게 하면 유죄가 나올 것이냐, 요거 잘 짜는 데는 유명해요. 어디서 밀어붙일 것인지, 어디서 힘을 뺄 것인지, 혹은 이 시점에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인지 말 것인지, 회유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거는 참 잘 거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찾아내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이 법정 전략, 나름 자기 자신 재판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지 계획은 잘 세워뒀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전략들이 지금 하나도 안 먹히고 있죠. 마침내 윤석열이 지금 꺼내든 카드가 읍소 전략입니다. 심지어는 돈이 떨어졌다는 둥, 부인이 감옥에 갈 것 같다는 둥, 변호사를 못 구한다는 둥, 동정심을 자극하는 발언까지 합니다. 말 그대로 갈 때까지 간 거죠. 법정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하수가 뭐냐면은 판사들의 이 동정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사실 이미 다른 전략들 다 동원했었는데 안 먹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런 전략이거든요. 지금 윤석열이 딱 그 단계입니다. 근데 읍소조차도 안 통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윤석열로서는 자기 딴에 철저하게 혹은 유용하게 짜두었다라고 생각한 전략이 모두 먹히지 않는 스텝 꼬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윤석열이 지금 법정에 안 나간다, 내란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 이게 약간 좀 배째라 라는 식으로 막 나가는 것도 다른 전략들이 모두 먹히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전략이 먹힌다면 그대로 갔겠지. 근데 그 전략이 안 먹히는 거야. 그럼 방법은 뭐냐? 개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서초동에 떠드는 뭐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여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데 1도 2백 뭐 3부 이렇답니다. 1도 도망가는 거, 2백 백을 동원한 거, 3부 무조건 부인하는 거. 무조건 부인한다? 예, 개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개기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 안 통했고 백 윤석열이 무슨 백을 동원해? 지가 제일 힘센 놈인데 그것도 이제 안 통한 거죠. 현직 대통령에서 전직 대통령, 심지어 탄핵당한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나 동료들로 가득 채워졌던 이 소위 말하는 뭐 자신의 병풍 집단들도 하나씩 둘씩 윤석열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현재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부인하고 본다. 예, 세 번째 전략으로 한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현재 잘 통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윤석열이 지금 읍소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참 제가 보면서 사람 찌질하다. 어떻게 전직 검찰총장도 했고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이렇게 찌질할 수 있을까? 지난번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자리에서 윤석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무위원들조차 나를 다 버리고 본인 살 길을 찾아 떠났더라. 그리고 그들은 나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진술을 쏟아놓고 있다. 나는 억울하다. 마지막 20분을 남겨두고 이런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그래요. 국무위원들, 장관들까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을 했는데 마침내는 자신이 억울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폴짝폴짝 뛰는 거죠. 받아들여질 리가 없는 주장입니다만 현실에서는 꽤 유용한 주장이기도 한 모양이에요. 아무튼 지금 이 상황, 자신이 임명했던 사람들조차 나를 배신한다라는 그 자체는 달리 말하자면은 혐의가 거의 명확해지고 있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도망갈 길이 없어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떠나지 달리 떠나겠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이거를 배신당했다라는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뭘 말합니까? 나 불쌍한 놈이에요. 이 말이죠. 읍소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통할 것 같지도 않는 이 읍소 전략 왜 하는 걸까요? 심지어 뭔 얘기까지 한다? 우리 마누라도 지금 감옥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가 안 구해져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갈 때까지 갔네요.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네요. 뭐가 됐든 확실한 것은 윤석열이가 다른 모든 수단을 다 쓰고 이제는 읍소 전략으로 가고 있고 판사들의 동정심에 계속 호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윤석열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자, 그 많던 판사, 검사 후배들이 모두 윤석열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심지어 윤석열은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내가 안약도 필요하고 당뇨약도 필요한데 구치소에서 구하지를 못해. 이 뭐예요? 나 좀 풀어줘 얘기죠. 심지어 폭염에 당뇨로 난 너무 힘들어. 나 좀 풀어줘. 나 더위 때문에 밥도 못 먹어. 나 좀 풀어줘. 그러면서 뭐도 한다? 나 특검에 안 나갈래?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 밥 못 먹었는데 무슨 특검을 나가니? 안 나가? 예. 읍소 전략에 이어서 배째라 전략까지 이어온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읍소 이어서 배째라 이 단계까지 오면은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다른 모든 전략이 안 통한다는 얘기죠. 윤석열은 지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지 주변에 검사들이 만날 거 아니에요. 이들을 만약에 자신의 이 변호인으로 썼다면 글쎄 뭐 그럴싸한 어떤 논리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들 지금까지 윤석열 옆에 붙어 있었던 검사 출신 혹은 판사 출신의 이 법조인들이 너도 나도
윤석열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못 떠나는 사람들은 윤석열과 같이 뭐 하는 사람이다? 내란에 걸려있는 자들인 거지. 공범 아니면 다 윤석열을 떠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겠죠. 나 당뇨약도 못 먹어. 안약도 못 구해. 아니, 안약과 당뇨약 뭐 구하면 얼마든지 구하죠. 그리고 이런 거는 물품 같은 거, 필요한 물품 같은 거는 영치도 되죠. 예. 그런데 예, 이런 짓을 합니다. 심지어는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서 운동 시간을 배정받지 못했다면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영치금이 없다, 영치금이 없다, 영치금 좀 달라, 이런 추악한 짓도 해. 읍소 전략과 동정심에 호소하는 전략, 그리고 배째라 개기기 전략 다 나온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법으로는 안 통한다. 법리고 뭐고 지금 단계에서는 더 이상 윤석열을 구해줄 수 없다라는 점을 스스로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의 내란 혐의, 이거 법리가 뭐 필요합니까? 전 국민이 다 봤잖아. 지가 지 입으로 나와가지고 떠버렸잖아요. 윤석열이는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경고성 계엄을 했다. 선관위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경고성 계엄을 했다 주장하는데, 경고성 계엄이란 말 자체가 위헌 불법입니다. 계엄은요, 경고성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미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고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건 자인하는 거예요. 지금도 윤석열 계속 희한한 야리꾸리한 소리를 하는데 그거 진짜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솔직히 법을 가지고 뭔가 항변을 해본다? 안 돼. 그래서 윤석열이가 썼던 방법이 뭐냐? 절차상 하자를 물고 늘어진 겁니다.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데 나를 수사했다. 공수처가 뭐 수사권이 없는데 압수수색을 했다. 뭐 이렇게 막 어거지를 부린 거예요. 이건 다 뭐다? 사실 그 자체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뭔가 형식적인 문제를 삼아가지고 사건 자체를 공소기각으로 몰고 가겠다. 이 전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전략도 안 통하는 단계에 이르릅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 합법적으로 확보된 증거만 가지고도 윤석열 충분히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 지가 TV에 나와서 떠버렸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위법 수집 증거를 핑계 삼아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고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정치적인 이슈를 이끌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첫 번째가 읍소 전략이에요. 아니, 왜 읍소 전략을 하죠? 건강이 나쁘다, 돈도 떨어졌다, 측근들도 배신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지지자들, 아직도 남아있는 윤석열의 그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들, 이들의 감정을 자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 앞으로 집결을 시키겠다는 거죠. 법적인 다툼을 벌여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가 아니라 정치적인 혼란을 일으켜서 이 사건 자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게끔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윤석열이 많이 써왔던 방법에 쭉 써왔어. 근데 점점 윤석열 주변에 모여드는 극우 세력들, 틀딱들, 이런 사람들이 줄잖아요. 윤석열 감옥에 갔는데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 거의 없었대지 않습니까? 지금 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데 몇 명 오지도 않는데 의자는 400 몇 개씩 갖다 놨는데 참석하는 사람들은 100명이 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다시 호소하는 거야. 감정에 호소하는 거. 저 너무 힘들어요.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영치금도 없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들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윤석열 영치금 계좌가 가득 찼다고 하잖아. 씨발놈 진짜. 아이고 진짜 이제 거지 새끼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방식은 전부 다
윤석열이가 읍소 전략을 통해서 동정심을 자극하는 전략을 통해서 재판부한테 뭔가 여지를 얻어내고 동시에 자신들의 지지자를 다시 한번 결집시키는 겁니다. 윤 어게인 막 이런 거지 뭐. 그래서 이런 수법을 씁니다. 글쎄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현재 쓸 수 있는 방법이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이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느냐는 별론으로 하고요. 현재 쓸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미 하나씩 둘씩 윤석열이가 선택했던 방법들은 다 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공수처가 그 청구한 영장의 개교도 받고 위수증 논리를 펼치기도 했어요. 그 위수증 논리는 꽤 쓸모가 있어서 윤석열을 한때 석방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기현이었죠. 그 외에 날짜로 계산 안 하고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윤석열 석방했다는 그 개소리 말입니다. 그 개자식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논리도 안 통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네 없네 떠버리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고 이미 특검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희님께서 돈 없다는 소리는 너무 짜치는데 그러니까 아니 영치금 계좌가 비었으면은 아니 김건희가 돈을 넣어주면 되잖아. 아니 시민들한테 돈 좀 보내주세요 하는 것보다 마누라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좀 보내줘 라고 말하는 게 더 그거 타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돈 떨어졌다고 참 영치금 계좌 아우 씨발 진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읍소 전략도 이제는 좀 안 통할 것 같아요. 왜? 이제는 윤석열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나름 윤석열이가 지금 마지막까지 믿었던 정말 측근 중에 측근들도 윤석열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태효예요. 김태효 MB 때부터 청와대에 있었고 윤석열 밑에서 윤석열의 외교안보 정책을 실질적으로 좌우했던 사람이 김태효입니다. 마지막까지 윤석열에 대해서 충성심을 보유했던 것도 김태효였고 때로는 도망을 다니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김태효가 오늘 어디? 특검, 소위 말하는 순직 해병 특검, 우리 보통 최상병 특검이라고 하는 최상병 특검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VIP 경로설, 윤석열 경로설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윤석열이 경로한 적이 있다라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윤석열이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 적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을 그 위기에 몰아넣고 박정훈 대령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그 배경에 윤석열의 경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그 당시에 국방부 라인이라든지 외교안보 라인 전체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이가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는 얘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할 수 있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가 구속영장이 들어갔고 앞으로 외환죄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들어갈 거고요. 이제는 뭐도 들어간다? 최상병 특검에서 나오는 이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윤석열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계산해도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윤석열로서는 중요한 배신을 또 당한 거야. 이거는 장관들이 윤석열을 떠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인 거죠. 정말 자신의 측근이자 복심이자 아니 자기 말을 가장 가까이서 마치 입속에 혀처럼 불었던 김태효가 세게 뒤통수를 날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상황은 사실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윤석열이 그 공수처에 붙잡혀갈 무렵에 경호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체포를 막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김성훈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조목조목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이 들어오면은 총으로 쏴버려라.
총은 경호관들이 더 잘 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내란 사건으로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 다 삭제해라. 이번에 윤석열이가 그 감옥에 갈 수 있었던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김성훈의 변심, 김성훈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이 김성훈은요, 윤석열 측 변호인이 나간 뒤에 술술술술 불어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증거인멸한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해 준 거죠. 윤석열의 뒤통수가 가장 아팠던 것도 바로 이 사람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이가 뭐까지 동원한다? 김건희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김건희가 어쩌다 저쩌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윤석열이 코너에 몰렸는지, 마지막까지 몰렸는지 여기서 싹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마누라까지 팔고 있는 거야. 영치금 없다, 돈 없다 손 벌리더니 마누라까지 팔고 있는 겁니다. 찌질함의 윤석열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써왔던 각종 전략들이 모두 실패로 끝나고 더 이상 쓸 게 없다. 가장 원초적인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윤석열 참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이런 짓을 하면 할수록 그동안 윤석열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어쩌면 조만간 김주현이 윤석열을 버리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박성재는 지금 물려있는 게 있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이완규 역시도 물린 게 있어서 못하겠지만, 김주현 정도는 떠나지 않을까? 볼만하겠네요. 그죠? 기대가 됩니다. 제발 좀 모두가 떠난 고립무원 상태의 윤석열 하루라도 빨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